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브리핑할 주제는 미준공 상업용 건축물의 사법 경매 리스크 관리 및 권리 구제 전략입니다.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미준공 상태의 특수 물건은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지만 그만큼 복잡한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항지원 2014타경 3383 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낙찰 전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실무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인 경매의 실체적 하자 분석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경매는 임의 경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의 경매에는 아주 치명적인 법적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판결문에 근거한 강제 경매는 국가의 공신력이 인정되어 낙찰자의 소유권이 비교적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반면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 경매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절차가 아무리 완벽했더라도 그 기초가 된 담보권이 무효라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 리스크일까요? 만약 전 소유자가 빚을 이미 다 갚았는데 서류상 저당권이 남아있어서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낙찰자는 대금을 다 내고 등기까지 마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미준공 건물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담보권의 유효성과 채권 소멸 여부를 일반 물건보다 훨씬 면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 구조물을 건물로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미완성된 구조물이 민법상 독립된 건물이 되려면 기둥, 지붕, 주벽이라는 3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만약 이 요건을 못 갖췄다면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어 토지 가격에 포함되지만 요건을 갖췄다면 별개의 건물로 취급되어 유치권 분쟁의 직접적인 대상이 됩니다. 2014타경 3383 사건의 경우 6층 규모로 외형을 갖췄기에 독립된 건물로서의 권리 분석이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경매의 가장 큰 걸림돌인 유치권입니다. 미준공 건물에서 유치권은 입찰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채권의 견련성입니다. 해당 건물 공사비여야 한다는 뜻이죠. 중요한 점은 건물 공사비로 토지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적법한 점유, 셋째는 공사대금의 변제기 도래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허위 유치권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낙찰자는 유치권 배제 신청을 통해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고 매각물 검명세서에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또한 현장 조사를 통해 각 업체가 실제로 언제부터 점유했는지, 공사계약서의 내용은 실체와 맞는지 개별적으로 파악해야만 수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행정적인 부분, 바로 이행강제금입니다. 미준공 상태로 무단 사용 중인 건물은 위반 건축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연간 최대 2회 반복 부과됩니다. 다행히 전 소유자의 체납액은 승계되지 않지만 낙찰 후 위반 상태를 방치하면 본인에게 부과되므로 수익률 계산 시 시정비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낙찰 후에는 신속한 점유 확보가 생명입니다.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라면 부동산 인도 명령을 활용하십시오. 명도 소송보다 훨씬 빠릅니다. 상대방이 항고하며 버티더라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하고 공탁금을 걸게 함으로써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두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임의 경매의 원천적 무효 가능성을 체크하십시오. 둘째, 건물 공사비가 토지 유치권으로 둔갑하지 않았는지 판례를 통해 방어하십시오. 셋째, 이행강제금과 시정비용을 입찰가에 반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인도명령 제도를 최우선으로 활용해 명도 기간을 단축하십시오. 미준공 상업용 건물 경매는 단순한 매수 행위가 아니라 얽힌 법적 실타래를 푸는 고도의 비즈니스입니다. 법률적 지식과 현장 실무가 결합될 때 리스크는 통제 가능한 범위로 들어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경매 관련 모든 상담은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